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뭐 수당하다 인플레 수당까지 줍니까? 아니 이게 참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운동하면서 이게 그 외신에 나오더라고. 네. 내가 이제 뉴스를 찾아봤는데 물가 급등세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른바 인플레이션 릴리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구제 수당이라고 봐야 되죠. 릴리프니까 네. 이거 현금으로 지원하는 주들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여러 개 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뒤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공급 사이드 뭐 해가지고 기름값이 오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야, 그러면 돈 더 줄게.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이거죠. 이 베네수엘라다가 이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데 일단 캘리포니아주의 주기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이 있고 곰이 있잖아요. 네.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캘리포니아 리퍼블릭이라고 써 있을 걸. 캘리포니아 공화국? 네. 그렇게 써 있지 않나? 여하튼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 더 큰 그렇죠, 주죠. 그렇죠. 예. 뭐 어마어마한 주인데 여기에 이제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1,050달러, 작지도 않습니다. 135만 원의 현금을 나눠주는 인플레이션 수당을 준다 이런 겁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가 이런 내용의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패키지에. 그래서 이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1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 인플레이션 수당을 비롯해 경우에 대한 이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대한 세금류의 임차료, 전기료 지원 등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20조 현금 주는 것 포함해서. 네네네. 예. 그래서 현재 뭐 워낙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휘발유 값이 캘리포니아 평균으로 갤런당 6불 32센트라는 거예요. 전국 평균 비해서도 30% 높다라는 겁니다. 이 주지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오늘 못 찾아보긴 했는데 이제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 선거 있죠. 네네네. 중간 선거에서 아마 이거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전체 주지사가 50석 아닙니까? 50개 주니까. 이번에 11월 달에 몇 석이 바뀌냐? 36석이 바뀌어요. 주지사 중에 예. DC, 워싱턴 DC 시장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한다 이거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 선거 때 바뀌는 주지사도 있고 중간 선거 때 바뀌는 주지사도 있는데 이번에 36개니까 50개 중에 36개 3분의 2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게 파퓰리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사셔서 여기 보시는 분들은 김부로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근데 아까 이제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한테 물론 이제 집중되겠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레인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세금 환급 형태로 신청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이 되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 나면 우리 돈으로 이게 2억. 이게 작은 돈은 아니네. 미만인 부부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에 모두 1,050달러 받는다는 거예요. 2억 이하의 부부가 자녀 2명 있으면 네, 그러니까 레인지가 굉장히 높죠, 사실은. 이게 1,050달러가 맥시멈이니까. 네. 부부 소득이 그보다 많을 경우에는 수령이 점점 주는데 만약에 50만 달러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 제외된다. 안 받아야지. 6억 이상인데. 안 받아야지 이거 뭐. 예, 그런데 이게 캘리포니아 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동부 메인주죠. 저기 랍스터 많이 잡히는 데 있습니다. 그 매사추세츠 위에. 제일 끝에 쪽이죠. 작은 주죠. 여기에도 이제 85만 8천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850달러, 즉 109만 원씩 인플레이션 수당 나눠주기 이미 시작했다 그러고요. 주가 돈이 많나? 네. 근데 이제 메인 주지사가 제닛 밀스인데 뭐라 그랬냐면 성실한 메인 주민들이 상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벼랑으로 내몰렸다. 물가 상승에 대응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는 것을 제공하려 한다. 이 여성인 것 같아요. 제닛 밀스 보니까. 네. 이렇게 했고 그밖에도 이제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도 지난달에 주정부 재정 여유분을 활용해서 12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부의 아이다호도 주민들에게 75달러씩 세금을 환급했고 인디애나, 켄터키 등의 주들도 비슷한 내용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생활고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정부가 이렇게 나서면
어쨌든 현금이 풀리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게 과연 미국의 인플레이션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 그런데 또 반면 교사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물가 올랐더니 뭐 지표로 나타나는 8.6%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에 여기 이제 들어와 계신 이제 중산층 혹은 중산층 이하의 어떤 블루칼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혹은 일용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2주에 한 번씩 체크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딱 그 맞춰서 생활해 왔거든요. 예금이 없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평균적으로 100만 원 이상 예금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다고. 아 그때 한번 네, 나왔었죠.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하고는 어떻게 가계의 어떤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소비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빼놓고 소비하는데 미국은 일단 쓰고 남는 걸 준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생필품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면 이른바 가계 재정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자가 올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미국도 사실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주지사들이 하는 거는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 전체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과연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어떤 영향을 줄까 또 생각을 해보고 아까 좀 과격하게 베네수엘라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항상 그런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여소해도 되는 얘기 해드렸죠. 유럽의 대부분의 정치 리더십이 아마 그걸 볼 겁니다. 그러면 뭘로 대응하기 쉽냐? 파퓰리즘으로 대응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파퓰리즘은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겠죠. 구조를 약화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도 어쩌면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켠으로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계속해서 인플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뉴스도 좀 관련이 있군요. 미국의 4월 집값을 보니까 20%가 상승했어요. 네, 20.4%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4%.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1년에 사실은. 평균 20%가 오른다는 게.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이거예요. 그 헤드라인이 뭐냐면 오름세는 5개월 만에 첫 둔화. 그러니까 3월보다 3월엔 20.6%. 근데 전월의 상승률보다 이 낮은 상승률이 되는 게 작년 11월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계속 올랐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집값이 왜 올랐냐? 뭐 기본적으로 집값은 두 가지잖아요. 기존 주택이 있고 신규 주택이 있어요. 신규 주택의 가격 상승세가 주도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재값이 엄청 올랐고 인건비 엄청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가 만든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고 집에 머무는 기간이 많아졌고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이런 얘기 베드타운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잠만 자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출퇴근 거리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집의 환경은 그렇게 중요치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 출퇴근보다도 오히려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내 집이 나에게 주는 효용 이런 것들에 이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넓은 집을 원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격이라는 게 중간 가격의 상승률이니까 중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세.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저소득층의 그 주택 이런 데들 또 도심의 어떤 그 좁은 집에 대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맨하탄의 그런 또 좁은 아파트들이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코로나가 된 상태에서 그게 빠져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상황도 한데 이걸 이제 집계하는 게 미국의 20개 주요 도시를 집계를 해요. 그래서 이 중에 10개 더 큰 1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19.7%가 올랐고 2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21.2%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대도시보다 조금 덜 큰 대도시가 더 올랐다라는 얘기죠. 정프로 미국의 20대 저 도시 알아요? 어딘지? 20대 도시요? 네. 뉴욕. 제일 큰데. 네. 뉴욕. 또 뉴욕 다음에 휴스턴, LA. 네? 왜? 휴스턴은 아니겠지. 휴스턴 아니에요? 휴스턴이 LA보다 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LA 다음에 휴스턴 이름만 생각했어요. 덴버 같은 데는 안 들어요. 덴버 안 돼? 제가 알려드릴게. 이거 상식이에요. 덴버 들어가는구나.
1위 뉴욕, 로스 LA, 그 다음에 시카고입니다. 로스엘은 어디예요? 로스앤젤레스 다음에 시카고, 그 다음에 워싱턴 시카고, DC, 시카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가 그렇게 커요?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보스턴, 디트로이트, 댈러스, 휴스턴 여기까지가 10위예요. 댈러스, 휴스턴. 네. 그 다음에 아틀란타, 마이애미, 시애틀, 클리브랜드, 피닉스, 미니애폴리스, 샌디아고,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덴버는 22. 이렇게 왔네,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네, 존 덴버 아시잖아요. 노래 배웠잖아요. 컨트리 로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집값의 어떤 그 상승 추세가 일단 꺾인다라는 거. 근데 아마 4월달 지표이기 때문에 이 4월달 지표는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안 좋은 상황, 그렇죠. 혹은 네. 금리가 급상승하는 그 기간 전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5월 집값은 어떻게 되면 왜냐하면 5월 집값 만약에 금리가 그렇게 올랐다라는 건 주택 구매자의 의욕을 감퇴시키는 거니까 네. 집 가격이 이거보다는 조금 덜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됐어요. 아니 근데 지금 6월 말인데 이제 4월께 나와요? 네, 미국은 그래요. 이거 좀 미국은 느린데. 두달 우리는 전. 뭐 주 단위로 나오는데. 미국은 이제 집의 특징이 다 이제 산계돼 있잖아요. 네. 우리는 뭐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 집 안 보고 사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서울에서 가장 큰 단지 뭐 지금 둔촌주공 짓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마포에 있는 마레프,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네. 정프로가 30평형 산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그 전화해가지고 그 집 언제 보여주세요? 그러면 부동산 아저씨가 이럴 수 있다니까. 정프를 꼭 봐야 되나? 몇 동에 몇 호예요? 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지. 17층이면 뻔하잖아요. 네, 어차피 들어가면 도배장반 할 거고 뷰 뭐 네. 그것만 잘 보면 돼. 화장실 2개 맞고. 근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도 미국에 집 사봤잖아요. 네. 백채 보라 그러더라고. 백채.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 집계가 워낙에 힘든 거죠. 자 그렇게 미국 집값이 4월에도 네. 많이 올랐는데 아마 그 상승세는 조금 꺾이는 것 같은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쌍용차 결국 KG 그룹 쪽으로 가는 겁니까? KG의 KG가 뭔지 아세요? KG 네. 경기 어우, 경기. 경기화학의 그 KG인데 경기 이 KG 그룹의 어떤 성장세를 보면 네. 대단하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됐고요. 네. 어쨌든 이게 뭐 에디슨이 하다가 뭐 또 뭐 어디서 뭐 쌍방울이 하다가 뭐 결국 이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금력이 워낙 차이가 나서 네. KG 그룹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이런 왜 말씀. 쌍용차 뒤에 이렇게 방울 두 개 달고 네. 다니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죠. 그건 좀 모양이 좀 그렇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SV 명가라고 얘기했던 렉스톤, 뭐 코란도, 그죠? 네, 무쏘. 네, 쌍용차를 드디어 KG 그룹 컨소시엄이 KG 그룹이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이그 PE 펀드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인수가 거의 확정됐다. 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KG 그룹의 지주 회사 역할을 하는 게 이 경기화학이죠. KG 케미칼인데 이 자금력이 있냐 이게 네. 잘 관심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사실 쌍용 자동차 이게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그럼요. 오랫동안 네. 고생 많이 하셨죠. 노사분규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된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쌍용차가 뭐 저 인도에 중국에 매각됐다가 다시 떠나가고 기술만 탈취했다는 얘기들도 듣는데 어쨌든 우리 자본이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번엔 뭔가 다를 수 있냐? 그러려면 이제 KG 그룹의 이 재무 건전도라든지 네. 자금 사정을 봐야 되는데 KG 케미칼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한 3,600억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사죠. KG ETS의 환경에너지 사업부에 매각 대금이 있는데 이걸 팔았는데 네. 5천억 원 정도가 있어서 다른 인수 후보보다는 자금력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 파빌리온 프라이빗 에쿼티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쌍방울, ELBNT 이런 데보다는 훨씬 자금력이 좋아요. 근데 과연 이게 1조 이하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유동성을 다 쏟아볼 수는 없는 거거든. 뭐 그렇겠죠. 물론 이제 파이낸싱을 할 수는 있겠죠. 인수금융도 할 수 네, 있고 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텐데 이 정도의 자금력으로 과연 쌍용차를 정상화시키고 쌍용차의 어떤 미래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집중 투자가 가능하겠냐? 가능하겠냐?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퀘션 마크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KG 그룹과 인수 주체인 파빌리온 P 이런 데서 실제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150년 역사의 가장 큰 변혁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쌍용 자동차도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엔진 기반의 SUV로 다시 도전해가지고 승부는 안 날 겁니다. 당연히 전기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면 쌍용차가 경영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최근에 토레스라는 중형 SUV를 냈는데 이게 인기래요. 그래서 사전 계약을 했는데 하루 만에 역대 최대인 12,000대 주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12,000 대 토레스가 됐군요. 이거 전기차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쌍용차 노사는 사전 계약 25,000대 주문이 밀려 있어서 11월부터 주야 2교대 체제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일단 뭔가 아웃스탠딩하게 뭐가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공장의 문이 닫힌 게 아니고 그리고 토레스를 제외하더라도 쌍용차는 올해 들어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1분기 매출이 전년에 5,358억 원이었는데 33.3% 증가해서 7,140억 원을 기록을 했고 2020년 4분기 이후로 분기 단위로는 최대 매출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영업 손실은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309억 원 분기 영업 손실이 나서 기업 회생이 들어가기 전인 2019년 1분기 이후에 분기 단 1분기 기준으로는 최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KG그룹은 굉장히 큰 기회와 도전이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네. 사실 이 쌍용 자동차가 전기차 SUV의 명가로 다시 우리의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동차 기업이 되기를 좀 바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마인드라다 뭐 상하이 자동차다 해가지고 뭐 말들도 많았는데 우리 기업이 인수한 이후에 정말 노사 관계도 좀 안정이 되고 그죠? 그리고 정말 좋은 차를 우리 국민들이나 네네네. 세계인에게 선보이는 그런 좋은 자동차 회사로 다시 탈바꿈되기를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쭉 차를 한번 봤는데 차는 잘 빠졌네. 토레스? 네. 잘 빠졌어. 약간 분위기가 저거 같다. 저기 왜 미국의 전기차 그거 있잖아. 리비안? 리비안. 네. 리비안 분위기도 좀 나네. 네. 토레스. 디자인은 뭐 괜찮게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여튼- 토러스라고 있지 않았나? 그건 증권회사 이름이었구나. 토러스라는 차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 GM인가 거에 하여튼 토러스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팔린 차 중에 로터스 아니야 그거? 하나. 로터스는 이제 브랜드 따로 있고요. 형님 한번 자동차는 던져보는 거야. 뭘 알겠어 내가. 토러스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타우루스, 그러니까 그리스어나 이쪽으로 가면 아마 타우루스 뭐 이런 거 그런 있던데, 거겠지. 네네. 그게 이제 켄타우로스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이렇게 말이랑 이렇게 한 게 아마 그 말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소말 뭐 이런 의미가 아마 타우루스, 토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정프로 이 폭넓은 얕은 지식. 면도날 같은. 정말 그 얇어. 김 한 장 같은 느낌. 깻잎 한 장. 네. 깻잎이면 또 우리 당구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깻잎 한 장으로 딱 비껴나갔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습자지 하셨어요 혹시? 아니 나는 살짝 비껴나갔다 나 표현이 원래 뭡니까? 주전공이 오마웃이야. 그러니까 할짝 다르지. 살짝 안 맞았을 때. 몰라. 그런 거 없어요? 응. 깻잎 한 장, 뭐 습자지 뭐 이런 거 쭉 있었는데. 자, 하여튼 저희는 그러면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요. 우리 네. 박병창 부장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낭만은 무엇인가? 수익을 내는 것만이 낭만일까요? 가진 자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종목에 글로벌 저희가 선정하신 분은 저희가 지난주 했었던 실습 미션의 혜택이 공개가 됩니다. 추가 합격자 중 한 명은